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기업의 놀라운 부활과 혁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애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 애플은 혁신, 감성, 디자인, 그리고 스티브 잡스로 상징되는 기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의 애플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파산 위기에 몰렸던 회사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애플은 심각한 경영 위기와 전략적 혼란 속에서 존속 자체가 의문시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몰락의 순간부터 스티브 잡스의 극적인 복귀, 전략의 전환, 그리고 세계 최고 기업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흐름과 실제 경영 판단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애플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은 1976년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로널드 웨인이라는 3명의 젊은 청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용 개인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고 애플 I라는 조립식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애플 II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컬러 디스플레이와 사용 편의성, 오픈 구조의 설계로 인해 교육 시장과 기업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애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1984년 잡스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채택한 매킨토시 매컨토시를 세상에 선보이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TV 광고 1984는 전설이 되었고 애플은 컴퓨터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잡스의 리더십은 마냥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비전은 때로는 조직 내 갈등을 유발했고 경영진과의 마찰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1985년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 애플은 방향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 전략이 혼란스러워졌고 운영체제는 경쟁력에서 밀렸으며 IBM PC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공세 속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급락하였고 출시되는 제품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누턴 PDA, 파워북 두오, 그리고 다양한 매킨토시 모델들이 중복되고 불분명한 포지셔닝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1996년 애플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현금 보유액은 줄어들고 있었고 신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었으며 기술력도 경쟁사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때 애플을 인수하려는 회사들조차 있었을 정도로 기업의 존속 여부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애플은 끝났다는 말이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돌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애플의 CEO였던 길 아멜리오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말 애플은 잡스가 운영하던 EXT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며 잡스는 애플의 고문 자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97년 결국 그는 CEO 직무대행이라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회사를 떠난 지 12년 만에 잡스는 다시금 그곳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잡스는 기업의 구조를 뜯어고치고 제품 라인을 정리하며 집중과 단순화라는 경영 원칙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기 시작한 변화는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의 서막이었습니다. 애플의 위기를 극복한 스티브 잡스의 복귀. 그의 복귀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제품 라인의 재정비였습니다. 잡스는 단순함과 집중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애플의 비전을 재정립하였고 그 첫 번째 혁신적인 결과물은 바로 iMac였습니다. 애플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지나치게 복잡한 제품 라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애플은 다양한 매킨토시 모델을 출시했지만 그중 많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가격, 성능, 디자인에 있어 중구난방의 전략을 펼쳤고 결국 이는 브랜드 정체성을 흐리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 라인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잡스는 애플을 두 가지 종류의 컴퓨터로 집중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전문가용 모델, 또 하나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애플은 이제 심플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98년 애플은 iMac G3를 출시합니다. iMac은 스티브 잡스가 직접 설계한 제품으로 애플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하드웨어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한 결과물입니다. iMac G3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와 화려한 색상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기존의 개인용 컴퓨터는 대부분 어두운 색상의 금속 재질이었고 디자인에서 큰 차별성이 없었습니다. 반면 iMac은 예술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비주얼로 시장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Mac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쉬운 설치 과정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잡스는 iMac를 통해 기술이 일상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품이 단순히 기능적이지 않더라도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iMac 성공을 거두자 잡스는 애플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싱크 디퍼런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기술을 넘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싱크 디퍼런트 캠페인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애플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의 첫 번째 광고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하트마 간디 등의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인물들이었고, 애플은 그들과 함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자 했습니다. iMac의 성공은 애플에게 재정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iMac 출시된 이후 애플의 판매 실적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애플은 더 이상 부도 위기에 직면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잡스는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의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아이파드와 아이튠즈라는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제품 라인의 확장은 애플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애플은 단순히 제품을 넘어서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잡스가 강조한 것은 디자인과 기술의 융합이었으며, 이는 제품에 대한 감성적 접근으로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기술의 혁신을 사람들의 감성적 경험과 연결지었고,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좋은 제품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쇠퇴기를 타개하기 위해 디자인과 제품 라인의 혁신, 그리고 단순함과 집중이라는 경영 원칙을 통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iMac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Mac의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은 애플이 어떻게 기술을 예술로 바꾸는 회사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플의 탄생과 위기,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복귀와 iMac 출시까지의 부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이파드과 아이튠즈, 아이폰의 혁신, 잡스 이후 팀 쿡 체제, 그리고 현재의 애플로 이어져 세계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Mac의 성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다음을 고민했고, 애플은 한 번의 반짝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990년대 말 음악은 여전히 CD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MP3 파일이 존재했지만 이를 쉽고 정교하게 관리하고 재생할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잡스는 이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애플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이파드를 공개합니다. 주머니 속에 천곡의 노래라는 슬로건과 함께 등장한 아이파드는
단순한 MP3 플레이어 그 이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음악 파일을 쉽게 넣고 클릭 휠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었으며 세련된 디자인은 소유하는 것 자체로 하나의 감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아이튠즈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애플은 2003년 아이튠즈 스토어를 통해 음원 유통 방식에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제 사용자들은 CD를 사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원하는 곡만 골라서 구매할 수 있었고 합법적인 디지털 음악 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이팟과 아이튠즈의 조합은 애플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통합된 생태계를 가진 기업으로 재정의시켰습니다. 이 시기부터 애플은 제품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전체를 제안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세상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선언합니다. 세 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터치스크린 아이파드, 두 번째는 혁신적인 휴대폰, 세 번째는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하지만 이건 세 개의 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치입니다. 바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의 등장은 그야말로 모바일 산업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기존의 휴대폰은 숫자 버튼을 누르는 피처폰이 대부분이었고 인터넷은 느리고 조작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멀티터치 디스플레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앱 생태계를 통해 손안의 컴퓨터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말이죠. 아이폰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이끈 것은 앱스토어였습니다. 2008년 애플은 개발자들이 앱을 만들고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열어줍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몰려들었고 수천 개의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활 도구를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앱 생태계는 아이폰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SNS, 스트리밍, 생산성 앱 등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이뤄지게 되었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었습니다. 2010년 애플은 또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이패드입니다. PC와 스마트폰의 중간 영역이라는 다소 불분명한 위치에서 시작한 이 제품은 교육, 출판, 예술, 기업 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며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애플 펜슬과의 결합 이후 아이패드는 단순한 소비용 기기를 넘어 창작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또한 애플이 추구해온 기술과 감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잡스는 완벽하게 통제된 생태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전대로 애플은 점차적으로 맥,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 워치,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연결망을 완성해갑니다. 모든 기기에서 메시지를 연동하고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으며 사진, 문서, 통화, 건강 데이터까지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연동성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른 브랜드로의 이탈을 어렵게 만들었고 애플만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탄생시켰습니다. 2011년 스티브 잡스는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생전의 후계자로 팀 쿡을 지명했으며 많은 이들이 잡스 이후에 애플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팀 쿡은 잡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애플을 이끌었습니다. 제품 발표에서의 극적인 프레젠테이션보다 공급망 최적화, 글로벌 사업 확장, 서비스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애플을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애플 워치, AIRPODS, 애플페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최근의 애플 비전 프로까지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을 파고드는 브랜드가 되어갑니다. 오늘날 애플은 단지 제품을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친환경 생산, 재활용 기술 도입, 윤리적 공급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자체 반도체 설계 에밀, M2, M3 칩을 통해 PC 시장에서도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AI와 혼합 현실 기술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역사는 단순히 제품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기술, 디자인과 철학, 혁신과 실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혁신은 단지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신뢰하고 위대한 것을 만들고자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날 애플은 그 말의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사라질 뻔했던 기업이 전 세계를 바꾸는 존재가 되기까지 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바로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단순함 속에 위대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위기와 부활, 그리고 혁신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한때 무너졌던 애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세상을 바꾸는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단지 애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애플이 보여준 가장 큰 혁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인물과 기업의 숨겨진 이야기, 반전의 순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삶에도 멋진 부활과 혁신의 순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